2024년 최대의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이것에 집중해야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의 정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근거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둘 다 상승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는 시장의 중심인 비트코인이 1억을 뚫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조정을 맞기도 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금일 관점은 어떨까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저는 여전히 걱정할 것 없이 상승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에 대한 근거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가오는 또 한 번의 도장에 정말 부자는 아니더라도 큰 수익 버실 수 있게 최선의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상승 관점에 대해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시작합니다. 이슈 관점 첫 번째, 미 대선 사이클. 비트코인의 상승과 미 대선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언급드린지 모르겠지만 이번 미 대선을 둘러싼 비트코인의 상승 기대감은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세 차례 미국 대선 이후 역사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2012년, 2016년,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시세 패턴을 살펴보죠.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11월 선거 이후 비트코인은 1640% 상승하여 2013년 12월 초 최고가인 11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11월 선거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비트코인은 2698% 급등하여 2017년 12월 20일 사이클 최고가인 18,970달러를 기록했죠. 그리고 2020년 11월 선거로 넘어오면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에 386% 급등하여 69,000달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세 차례의 선거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되었기에 이번 대선 이후에도 굉장한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트코인이 그럼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주요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르는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인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에 대해 동일한 가격 전망을 공유하지만 20만 달러는 보수적인 목표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또한 베테랑 분석가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에 대해 더 야심찬 가격 예측을 설정하여 23만 달러에 거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그는 비트코인의 2022년 11월에서 2024년 3월까지의 상승에 대한 대수적 예측을 기반으로 예측을 내렸고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가 신한은 분위수 희귀 모델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28만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가들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만 행복한 고민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하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미 대선은 암호화폐에 대해 친화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긍정적인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상승에 대한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유럽 암호화폐 수용 증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화폐 불안정과 제재로 인해 비전통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디파이 활동과 기관의 수용에 의해 동유럽에서 암호화폐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밝혀졌는데 지난해 이 지역에서의 암호화폐 활동 중 3분의 1 이상이 디파이 거래로 동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파이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접근성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은행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일부 자산 형성 활동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의 수용에는 은행이나 기타 비즈니스 기업과 같은 사적 기관이 포함되며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 정부는 점점 더 제재 없는 국경 간 지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수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전쟁은 이 추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이 갈등은 우크라이나의 화폐와 금융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헤지 및 대안적 디파이 옵션으로 홍보하므로 결과적으로 시장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플 XRP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코인인데, 금일 역시도 그 확신에 대한 근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슈 관점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 전환 요청. 최근 관련 소식에 따르면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다중코인 펀드 주식을 상장하고 거래하려는 NYSE 아르카의 제한된 규칙 변경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NYSE는 1934년 증권거래법 조항 및 규칙 19B-4에 따라 제출했는데, 두 규칙 모두 NYSE와 같은 자체 규제 기관이 그레이스케일의 GDLC 주식을 상장하고 거래하려는 회사의 요청에 반영된 대로 규칙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죠. 여기서 ETF 스토어의 사장인 네이트 게라시는 SEC 공지를 비유하면서 펀드 승인 일정이 시작되었다고 시사했고, 승인된다면 그레이스케일의 GDLC는 미국 최초의 멀티펀드 스팟 크립토 ETF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리플 XRP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짚어드리자면, 일단 그레이스케일은 2018년 2월 1일에 공식적으로 디지털 라지 캡 펀드, 줄여서 GDLC라는 펀드를 출시했었고,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와 같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운용 자산은 5억 5,884만 달러인데, 이 자금들로 GDLC 내 종목들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는 각각 GDLC 평가액의 76.26%, 17.20%, 4.38%, 1.59%, 0.57%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여기서 XRP가 차지하는 비율이 1.59%로 적기는 하지만 이 펀드가 ETF를 승인하면 기관 자본이 XRP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현물 기반 XRP ETF 신청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일전 커네아르 캐피털과 비트와이즈는 XRP에만 독점적으로 묶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했었지만 SEC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GDLC 전환 요청을 승인한 것은 잠재적 ETF 승인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는 소식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XRP ETF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출시 예상에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플의 은행 지원 가이드 출시. 최근 리플은 20조 달러 규모의 보관 시장에 진출하면서 디지털 자산 보관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리플은 디지털 자산 보관 및 토크나 인프라는 은행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고급 도구를 제공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데, 이로써 은행은 포괄적인 글로벌 서비스 범위를 용이하게 하는 하위 보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러 지역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규제된 자산과 규제되지 않은 자산을 모두 토큰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주식, 채권, 증서, 채무증권, 부동산, 펀드 구조는 물론 예술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지적 재산과 같은 고유 자산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제공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리플의 플랫폼은 디파이 및 웹3 애플리케이션과 안전하게 통합되어 은행이 고객을 스테이킹, 대출, 차용 및 자금 조달 서비스와 NFT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 자체가 은행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규정에 맞게 확장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리플의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리플의 커스터디 사업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전 세계 15개국 이상의 보관은행, 거래소,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기에 미래은행의 리플은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고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슈 관점 첫 번째, 미 대선 사이클. 두 번째, 동유럽 암호화폐 수용 증가. 이 같은 긍정적 흐름 때문에 큰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슈 관점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 전환 요청. 두 번째, 리플의 은행 지원 가이드 출시. 이 때문에 리플 역시도 알트코인 중 가장 크게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폭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대처하려면 결국 정보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단기적인 움직임에 집중하셔야 하고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무엇이 중요한지 다음 영상에서 안내 드릴 테니 필히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